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박입니다. 기다림의 1%. 자, 구독, 좋아요는 당연히 을이겠죠. 이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이 26,000불을 한번 때려주고 24.7K 그 반등이 나왔죠. 어제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와 동일하게 나와서 시장이 판단을 해준 거죠. 자, 시장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되겠죠. 시장이 알아서 판단을 해주고 있죠. 생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물처럼 흘러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이고, 이 그래프를 보면 어차피 지금 좀 꺾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락도 말이죠, 원의 하락이 아니라 하락 뒤 반등 뒤 하락 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지표가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도 이렇게 반등 뒤 하락 이렇게 했죠. 월봉으로 보면. 근데 일봉상 보면 중간중간 계속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그러면서 끝까지 내려가고, 이제 바닥을 찍고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도에 비트코인이 60% 정도 상승했습니다. 예. 바닥에서부터 60% 상승,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미국은 말이죠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 지수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렌탈이죠, 월세 이런 것들 한 400 몇 가지가 되는 항목에 대한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집값 뭐 렌탈 요런 게 지금 급하게 빠지진 않았겠죠. 이제 2분기부터는 그게 급속도로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CPI는 조금 내려갈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야? 제가 트박이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거 뭐냐면 이게 코어 CPI라고 하죠. 코어 CPI. 요게 지금 어제 보면은 예측치와 실제는 동일하고 그렇게 크게 안 빠졌어요. 계속 오랜 시간. 이게 많이 안 빠진다고 하니까 아직 시장이 불안하다는 건데, 이게 핵심 소비자 물가죠. 그래서 이거는 구성 항목 중에서는 석유류 이런 거 있죠. 농산물을 제외해서 다시 구성한 특수 지수예요. 그죠? 왜냐하면 석유류랑 이런 게, 석유랑 막 농산물은 변동성이 엄청 심해서 이 소비자 물가도 많은 영향을 받는데 대부분 일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 측면에서 핵심 소비자 물가를 선호하죠.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요런 지금 CPI, 코어 CPI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항상 보고 있어요,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확 꺾이는 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보면 그래프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물가가 빠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걸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것도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뭐 예측치와 비슷하게 나올지언정 충분히 4%, 5%대까지, 그러니까 4%대까지 밀어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보는 이 코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 물가는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어찌됐든 팍 꺾이는 게 아니지만 서서히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이든 뭐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어요. 그죠? 부동산은 조금 잠잠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닥을 지나가고 있고 추세를 완전히 돌려버리는, 그러니까 대상승장의 서막을 지금은 바라볼 수는 없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대상승장의 서막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코어 CPI나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리막을 가면 모든 위험 자산은 선행 지표로 인해서 반등을 해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 제가 유튜브 영상 중에 이제 경제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되게 유명한 채널인데 미국 파산하고 망한다고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미국한테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 때문에 비트코인 올라간 거예요. 지금 미국 CPI 모든 지표를 보고 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망할 수 있을까? 자, 이게 이제 미국 GDP를 보면
이 그래프가 미국입니다. 파란색이. 예. 정말 계속 성장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중국과 일본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일본은 지금 뭐, 예, 암울하죠. 이 주황색. 근데 중국이 2000년도부터 해서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지만, 미국을 아직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미국이 정말 여러분들 산유국입니다. 산유국.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다 산유국의 원전의 대박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최고인 겁니다. 세계 최고. 근데 미국이 망한다? 여러분들?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제 생각이지만 미국은 탄탄합니다. 미국이 탄탄하다는 걸 지금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용이 좋고. 금리를 막 올려도 안 힘들어한다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얘네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얘 무너지면은 뭐 비트코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만 알고 계세요. 미국 망하면 비트코인은 그냥 여기서 그냥 2,000불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워가지고 한 오랫동안 미국이 좀 올라올 때 얘도 고개를 들고 상승하겠죠. 미국이 살아나야 돼요. 왜냐 지금 미국이 운전대를 잡고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예. 그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이 살아야 비트코인 시장이 살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 미국이 이제 또다시 이 닷컴 버블 때와 함께, 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나스닥, 너 일로 와. 자, 나스닥을 보면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너무 어렵게 얘기 안 하죠, 제가. 왜냐면 저도 잘 모르는데, 얕은 지식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 미국은 이 전성기였어요. 이때가 닷컴 버블 찍고 나서 이게 전성기 아닙니까? 그죠? 최고 아닙니까? 최고. 지금 최고예요. 최고. 그냥 영원히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큰 하락을 맞아도 결국에는 크게 쏘아 붙였고, 지금 이 하락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의 이 순간에 지금 챗 GPT부터 해서 AI부터 해서 뭐 요런 것들이 지금 뭔가 불을 태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거를 또 하나 시장을 살릴 무언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나오거든요, 항상. 이렇게 안 좋을 때 그런 것들이 항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향후 코인 시장의 방향성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중국 이런 것보다도 미국에게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망한다, 뭐 이제 뭐 파산이다. 드디어 미국은 10년 만에 위기가 왔다 하는데 지금 미국 기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그 말은 즉슨 비트코인도 큰 기회를 잡은 거다. 우리가 오늘 소비자 물가 발표 지수와 근원이랑 뭐 GDP 이런 거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거 뭐냐면 나쁘지가 않다. 좋다. 괜찮다. 그렇다면 향후 방향성은 비트 이꼬르 나스닥이라고 보면 향후 시장은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 장기적이든 중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소신 발언을 자주 하고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저만의 신념이 생긴 사람이에요. 참고만 할 뿐이지 그런 의견도 있구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무조건 제 의견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요. 자, 이제 비트코인이 마지막, 자, 일단 6,000불을 뚜껑을 따줬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관문인 28K 앞에, 목전 앞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매물대를 보면 정확히 이 구간과 이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26,700에서 28K 라인.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이 마지막 관문으로 보여집니다. 이 구간이. 여기를 열어버리면 위로는 33에서 35 이렇게 많지만 아마 이 레벨까지 도달했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이 안에서 또 조정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 고점을 뚫으러 가지만 그 여정을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점을 뚫어내는 거는 저는 확신을 하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여정의 시작점을 이 매물대 위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해서 향후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매물대랑 그 다음에 요 라인을 보면 이렇게 찔러준다 한들 강하게 내려온다 해도 요 안에 있어야 되고요. 조금 위험해지는 순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23,00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 23,00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큰 하락을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락에 대한 되돌림, 그 이후에 조정으로 컨펌이 되는 거는 23,000달러를 뚫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차 18K 라인까지도 이런 구간까지 18,800에서 19K까지도 다시 한번 열어놔야 되는 구간이겠죠. 그쵸? 그래서 상승을 해줄 거라면 23K 레벨은 사수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차트적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어제 좀 감격을 했던 게 이 구간을 정말 우리가 얼마 만에 돌파를 해서 앞자리를 26K를 본 겁니까? 이것만으로도 너무 사실 좀 감격했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시장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결국에는 앞이 2자가 아닌 3, 4, 5로 가는 여정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2자, 앞자리 3자, 꿈 같죠? 앞자리 4자, 5자가 꿈 같지만 이건 꿈이 아닙니다. 결국엔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를 단기간 안에는 이루어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달도 물가 발표 지수가 있고 4월은 FOMC가 없죠. 5월까지 또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마음 놓고 4월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시장은 화전 양면 전술이 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의리로 부탁드리고 큰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